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좀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. 20년 지기 친구에게 무려 2억 원. 정말 큰 돈이죠. 이걸 빌려주고 나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버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잃어버린 우정과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개인 기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. 맞아요.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, 또 뭐랄까, 관계나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그런 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20년이나 쌓아온 우정이 그것도 정말 막역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뭐 퇴근길에 막걸리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죽지 말자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다는데. 네, 그 시작을 보면 40대에 만나서 뭐 직장 동료나 동창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만난 관계였어요. 그렇죠. 이해관계 없이. 네, 어려운 시절에 서로 진짜 버팀목이 돼줬던 기억이 강렬했다고 하고요. 가족끼리도 왕래하고 뭐 아이들 책가방 사주고 장례식 때는 밤새 같이 있어주고 진짜 형제처럼 지낸 거죠. 주변에서도 다 부러워할 정도였다니. 정말 끈끈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뎠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거고요. 근데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죠.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. 그 화장품 도매업. 중국에서 직수입하는. 네, 맞아요. 사연 주신 분은 처음엔 좀 말렸다고 해요.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. 근데 친구가 워낙 이거 아니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.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. 그렇죠.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. 갑자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.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요. 2억 원이요? 와, 그건 정말 큰 금액인데. 네,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막 옛날 얘기 꺼내면서 형 덕분에 내가 살았다. 또 나중에 형 은퇴 자금은 내가 책임질게.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를 한 거죠. 그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? 오랜 정이 있는데. 맞아요. 게다가 그 돈이 그냥 여윳돈이 아니라 부부가 10년 넘게 진짜 아껴서 모은 은퇴 자금이었다는 거. 이게 참 무게감이 다르죠. 결국 그래서 그 과거의 추억들, 친구의 눈물,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빌려주기로 하신 거죠? 너 믿는다? 이 한마디랑 같이요. 네.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가 차용증을 안 쓴 거예요. 그냥 계좌로 바로 송금을. 그때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셨다는데. 그렇죠. 그 의리라는 것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런 금전거래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믿음이라는 게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봐야 하는 건데 말이죠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신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처음 몇 주는 그래도 연락이 좀 오더니 점점 틈해지고. 네, 나중에는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고 심지어 꺼져 있기까지 하고 SNS는 갑자기 비공개로 돌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싹 내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말했던 물류창고를 직접 찾아가셨다고요? 네, 가봤더니 이미 계약 해지 퇴거 안내문만 붙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해보니 폐업 상태고 이때 정말 수문연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. 속았다, 배신당했다는 확신이 들면서. 가족들하고도 당연히 갈등이 심해졌겠네요. 특히 아내분은. 그렇죠. 아내분 원망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. 또 있어요? 네. 어떻게 수소문해서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 친구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카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세상에. 그래서 찾아가신 건가요? 네. 카페로 직접 찾아갔는데 친구 반응이 정말 형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? 이러더랍니다. 와, 진짜 할 말이 없네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이 관계를 끝내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는 따로 있었어요. 친구가 그러더래요. 그때 그거 그 투자였잖아. 내가 언제 갚는다고 딱 잘라 말했어. 형이 그냥 나 믿고 도와준 거잖아. 솔직히 형도 손해볼 수 있다는 알았잖아. 투자였다. 와,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20년 세월이 다 부종당하는 느낌이었겠어요. 네, 그냥 돈을 떼인 걸 넘어서 우정 자체를 뭐랄까 이용당했다는 생각? 거기서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나왔다고 합니다.
연락처, 사진, 모든 추억 다 지워버리고요. 분노를 넘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단계군요. 맞아요. 용서 이런 거보다는 그냥 거리두기를 선택하신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. 관계라는 게 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선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. 그렇죠.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격과 양심을 믿는 거라는 말씀도 와닿네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신중해지셨대요.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상황이나 상대방의 책임감 이런 걸 먼저 보게 됐다고요. 그래도 다행인 건 복지관 같은 데서 비슷한 경험, 뭐 자식 보증서 줬다가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돈 떼이거나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는 점이에요. 네, 거기서 사람 관계는 때로는 잘라내는 용기도 필요하다. 이런 조언도 들으셨다고 하고요.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꼭 당부하신대요. 일을 각오가 되었을 때만 빌려줘라 라고요.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. 감정보다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.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. 맞습니다. 오늘 20년 우정 그리고 2억 원 또 그렇게 깨져버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한 사람의 정말 깊은 상실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믿음, 돈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 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돈을 잃는 것도 물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웠다고 믿었던 사람의 그런 숨겨진 의도나 자기 합리화를 마주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선은 혹시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신가요?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도 여러분의 삶 그리고 마음의 평온일 겁니다. 때로는 깔끔한 용서보다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